대한민국의 중심이 흔들릴 때 새로운 인물이 떠오를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이 변곡점에 도달한다. 누군가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라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국가적 혼돈의 전조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에 놓여 있다. 탄핵, 전국, 끝없는 대립, 흔들리는 경제, 이 모든 것이 이미 60년 전에 예언되었다면 1960년대 성철 스님과 청산거사는 의미심장한 기록을 남겼다. 기둥이 무너지고 강한 바람이 지나간 뒤 어둠이 100일간 머무를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이 경고가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무너진 기둥은 무엇이고 강한 바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수수께끼 같은 숫자 2025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부터 숨겨진 단서를 하나씩 파헤쳐보자. 1960년대 두 예언자가 남긴 수수께끼. 1960년대 대한민국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격변이 찾아오던 시기였다. 정치적 혼란, 군사 쿠데타, 그리고 급격한 경제 변화 속에서 두 명의 도인이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 성철 스님과 청산거사. 그날 그들은 다가올 거대한 변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록에 따르면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기둥이 무너진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후 다시 세워질 것이다. 청산거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강한 바람이 지나간 후 어둠이 100일 머무를 것이다. 이 대화가 기록된 것은 1960년대 후반, 그리고 불과 몇 년 뒤 대한민국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예언과 역사적 사건의 연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한때 대한민국을 떠받치던 기둥이 무너졌다. 정권의 붕괴와 함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혼돈 속에서 국가적 충돌과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이 시기 청산거사의 예언 속 100일 흑기, 즉 100일간의 어둠이 현실이 된 것처럼 보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던 순간 성철 스님의 말처럼 기둥이 다시 무너졌다. 그러나 이후 경제개혁과 회복이 뒤따랐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운명 속에서 반복되는 역사의 주기일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언 속 또 다른 숫자 2025와 맞닿아 있다. 2025년 반복되는 숫자의 미스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들이 있다. 66과 77, 그리고 2025점. 이 숫자들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흐름을 암시하는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 것일까? 66과 77,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화 주기.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을 보면 약 30년 단위로 거대한 변혁이 반복되었다. 1945년 한반도 해방과 분단, 1979만 1980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앤드 5.18 민주화운동, 1997년 IMF 외환위기 앤드 정권 교체, 2007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앤드 정치적 변화, 2016만 2017년 대통령 탄핵 앤드 정권 붕괴. 이 주기에 따르면 2025년은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성철 스님과 청산거사는 이 시점을 미리 예견한 것일까? 현재 대한민국, 이 지금 또 한 번의 격변을 맞이하고 있다. 탄핵, 전국과 정치적 혼란,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권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2025년을 전후로 새로운 세력이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경제적 위기와 금융 불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대한민국 역시 고금리, 부동산 하락, 국가 부채 문제로 인해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격변이 반복될 것인가? 국제 정세의 변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가 변화하고 있다. 북한 변수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시점 2025년과 맞물리고 있다. 성철 스님과 청산거사가 남긴 기둥이 무너지고 100일간의 어둠이 온다는 예언. 혹시 지금 대한민국이 그 혼돈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100일 동안 덮이는 검은 그림자, 100일 흑기. 강한 바람이 지나간 후 어둠이 100일 머무를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성철 스님과 청산거사가 남긴 기록 속에서 100일 흑기라는 단어는, H라는 단어는 특정한 시기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 어둠의 시기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100일 흑기의 세 가지 가능성. 연구자들은 100일 흑기를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적 대혼란, 탄핵, 전국, 권력 공백, 극단적 대립.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면 지도자가 실각한 뒤 약 100일 동안 극심한 혼란이 이어진 사례가 많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100일간 권력 공백,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 정치적 대혼란, 2016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와 정권 교체. 지금 2025년을 앞둔 대한민국은 또다시 권력의 변동기에 놓여 있다. 100일 흑기는 단순한 정치적 격변이 아니라
지도자 교체와 함께 찾아오는 사회적 혼란을 의미하는 것일까? 경제적 위기와 금융 불안,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5년을 앞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경제적 충격을 맞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100일 흑기는 이처럼 경제적 공황이 현실화되는 순간을 뜻하는 것일까? 사회적 혼란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 어둠이 걷힌 후 동쪽에서 걸어나올 사람이 있다. 예언 속에서 강조된 100일간의 어둠은 끝이 아니다. 그 이후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가 남아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 변동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격변기에 있다. 그렇다면 100일 흑기가 지나간 뒤에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 예견된 것일까? 동방에서 걸어나올 자,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해 뜨는 곳에서 걸어나올 사람, 말이 적으나 큰 바람을 일으키라. 성철 스님과 청산거사의 기록 속에서 반복되는 문구, 이는 단순한 상징일까? 아니면 특정 인물의 등장을 예견한 것일까? 연구자들은 이 문장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한다. 시나리오 1,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대한민국은 지금 탄핵 정국, 권력 공백, 경제 위기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기존의 보수 진보 정치 세력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이 극대화됨.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원하는 여론 형성. 과거를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큰 혼란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김영삼, 김대중의 등장. 1997년 IMF 경제 위기 정권 교체 김대중 정부 출범. 2017년 박근혜 탄핵 새로운 정치 세력 등장. 그리고 2025년 예언이 맞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앞두고 있는 것일까? 시나리오 2, 기존 정치권 내에서 새로운 인물이 떠오른다. 해 뜨는 곳에서 걸어나올 사람. 이 문구는 완전히 새로운 지도자가 아니라 기존 정치권 내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흐름을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이 떠오른다. 정치적 변동 속에서 새로운 주자가 급부상할 가능성. 과거에도 특정 시기에 예상치 못한 지도자가 등장한 사례가 있음. 박정희 군사정권 등장 후 국민적 지지 확보, 김대중 독재 정권 이후 개혁 정치의 상징이 됨. 윤석열 정치인이 아닌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급부상. 2025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인물이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로 떠오를 것인가? 그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기둥이 무너진 뒤 새로운 질서는 혼돈 속에서 피어난다. 예언은 새로운 지도자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리더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는 기존 정치 문법을 따르지 않는 인물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강한 리더십을 지닌 인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실용주의적 지도자, 사회 통합을 이루는 중도적 인물. 예언이 암시하는 것은 단순한 지도자의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일 가능성이 크다. 과연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 2025년 이후의 미래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단서들이 밝히는 하나의 시점. 2025년 과연 대한민국은 이 변곡점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예언 속 미래는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나리오 1,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을 맞이한다. 정치적 안정과 개혁, 기존 정치 세력의 변화 또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 극심한 대립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을 위한 리더십 강화, 경제 회복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 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 글로벌 경제 변화 속 대한민국이 신흥 강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남북 관계의 변화, 통일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경제 외교 협력 가능성, 동아시아 평화 정세에서 대한민국이 중심축이 될 가능성.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무대에서 더욱 강한 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시나리오 2, 반복되는 혼란과 위기, 정치적 불안 지속, 권력 공백 또는 극단적 대립 심화, 국민 불신 증가, 정치적 무력감 확산, 경제적 충격,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함께 금융시장 불안, 취업 증가, 중산층 붕괴 가능성, 국제 정세 속 도전, 위중 갈등 속 대한민국의 외교적 선택이 더욱 어려워짐, 북한 변수로 인해 안보 위기가 커질 가능성.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기 전에 더 깊은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시나리오 3,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도래, 기둥이 무너진 뒤 새로운 질서는 혼돈 속에서 피어난다. 기존 정치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 국민 주도의 정치 혁신, 새로운 리더십 부상, 기존 경제 패러다임을 벗어난 새로운 성장 모델 등장, 기술 혁명과 사회 변화, AI 디지털 경제가 기존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며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 변화, 대한민국이 단순한 중견국을 넘어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지금도 그 기로에 서 있다. 기둥이 무너지고
어둠이 지나간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2025년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 앞에 서 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미 정해진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 나갑니다.